형제,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을 살해하는 범죄는 패륜 범죄로 불립니다. 오랜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더욱 파렴치한 것으로 여겨지죠. 조선시대의 충효 사상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행위를 강상죄로 간주하여 단순한 참수형에 그치지 않고 사지를 소에 매달아 갈갈이 찢는 극형으로 처벌하곤 했어요. 이처럼 한국 문화에서 존속살인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김영호 친모 의부 살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존속살인 사건 중에서도 특히 악질이며 잔혹한 사례로 손꼽혀요. 그러나 사건의 끔찍함에 비해 뉴스 자료는 거의 없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아 그 존재가 잊혀진 경우와 다름없습니다. 1989년 11월 경기도 가평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인은 당시 31살의 김영호로 그의 범죄는 친모인 이 씨를 폭행한 뒤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태워 죽인 혐의입니다. 어릴 적 자신과 동생을 고아원해버린 친모에 대한 원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김영호는 결국 어머니의 거처를 알아내어 재혼한 그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폭행과 행패를 부렸어요. 날 버린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어. 돈 내놔. 날 이렇게 만든 주제에 돈이라도 줘야지. 놓친 내가 재혼한 이유가 돈 때문 아니었어? 그는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분노와 서름을 친모에게 쏟아냈어요. 자식을 버린 죄는 하늘도 용서하지 않지만 어머니 이 씨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심한 학대에 시달리며 남편은 그 고통을 방관하고 시어머니의 편만 드는 바람에 결국 김영호와 그의 동생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19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온 김영호는 서울, 부산, 목포 등지를 떠돌며 구두 닦기, 품팔이, 막노동 등 다양한 일을 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도와 폭력으로 여러 번 구속되어 전과 오범이 돼 있었어요. 이제 그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형제를 내버린 어머니에 대한 깊은 분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원망만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어머니는 자식을 버린 죄책감으로 인해 최대한 김영호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어머니와 의부의 재산 일부를 강제로 빼앗아 사업에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이 씨와 의부를 찾아가 갖은 행패를 부렸어요. 1989년 11월 25일 그날 밤 술에 취한 김영호는 또다시 어머니 이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내 인생이 이 모양인 이유는 전부 당신 탓이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너 같은 년은 살 가치도 없어. 죽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죽어버리라고. 그는 어머니에게 칼을 쥐어주며 자살을 강요했어요. 김영호의 광기에 질린 이 씨는 살아갈 희망을 잃고 아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복부를 3-4차례 찔렀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때 바로 죽지 않은 것이 이 씨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었을지도 몰라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 씨를 마당으로 끌고 나온 김영호는 그녀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천을 씌운 후 손수레에 눕혔어요. 그 뒤 나무와 콩대를 쌓고 신나로 불을 붙였어요.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며 이 씨를 감싸고 그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산채로 불타올랐어요. 그곳은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죽어! 김영호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는 어머니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건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인구가 적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범죄는 범인인 김영호를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영호는 서울 봉천동의 한 낡은 여인숙에 숨어 있었지만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난 28일 새벽
결국 모친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호가 체포된 이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의 친모 이 씨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 김영호의 의부인 김 씨마저 김영호에 의해 살해된 것이었어요. 중풍으로 누워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김 씨는 금전 문제로 인한 원한을 품고 있던 김영호에게 음료병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공격당해 숨지게 되었고, 이후 김영호는 이를 병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실행했어요. 이로 인해 김영호는 2건의 살인, 상해, 유기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씨는 아마도 남편이 아들 김영호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이미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김영호에 대한 두려움과 복잡한 감정 때문에 신고할 엄두조차 못 냈을 가망성이 커요. 김영호는 어머니에 대한 원한을 자신의 가정에 풀었어요. 그는 아내 정 씨를 자주 폭행했고 어린 남매를 학대하는 끔찍한 상황을 반복했어요. 이로 인해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되었고, 결국 김영호의 아내 정 씨도 가출을 하게 돼요. 특별한 직업 없이 2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던 김영호는 어느 날 어린 딸과 아들을 청량리의 한 백화점과 동대문 앞에 각각 내다 버렸습니다. 김영호는 1992년 12월 29일 양평 일가족 살인사건의 공범 윤용필과 암사동 노상 살인사건의 범인 전용훈 등과 함께 사형당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형 당시 함께 있던 유충남에게 영향을 받아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전해지지만, 개인적으로 흉악범들의 종교귀의는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영호의 종교적 변화가 신뢰가 안 가고 가증스럽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형장에서 남긴 마지막 유언에서 김영호는 자신의 극악무도한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했어요. 그는 대부분의 책임을 가정과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돌렸습니다. 나는 결손가정에서 태어나 누구의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버려져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항상 무시당했고, 전과자라는 이유로 냉대받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었던 서울구치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내가 죽은 뒤에 우리 가족을 향해 사회가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형수의 가족이라 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신의 아내 정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어린 남매를 거리로 내다버리는 등 극악한 행동을 했던 김영호가 마지막 유언에서 사형수 가족이 겪는 부당한 처우를 언급한 것은 그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원망으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동시에 그토록 미워했던 어머니와 똑같이 자신의 친자식들을 내버린 셈이에요. 이것은 무너진 가정에서 비극이 되물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연구나 과학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영호를 현재의 기준으로 단순히 사이코패스라고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사이코패스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과장된 경우가 많으며, 사이코패스는 곧 살인자라는 공식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위험한 일반화예요. 그가 불우한 환경과 가난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점에서 빠른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한 극빈층이 사회에 대해 깊은 반감을 품고 있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70년대의 연쇄살인범 김대두나 90년대의 살인조직 지준파와 같은 한국 범죄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범죄자 유형입니다. 그러나 친모를 폭행하고 산채로 불태우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는 그를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존속살인은 수십 년 전에도 존재했으며 현재까지도 강력범죄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